거대한 국가 시스템이 오직 하나의 기둥에만 모든 하중을 실어내고 있습니다. 바로 대만의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 정밀 연산 장치의 90%를 홀로 공급하며 글로벌 인공지능과 모바일 생태계의 신경망을 장악해 왔습니다. 하지만 특정 모듈에만 지나치게 집중된 설계는 이제 그 성공을 치명적인 결함으로 바꾸어 나라 전체를 무너뜨릴 임계점에 도달하게 했습니다. 우방국은 원천 기술의 이전을 강요하고 경쟁국은 무서운 속도로 복제 모델을 만들어내며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들은 기반 시설을 떠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 타워가 어떻게 스스로 쌓아 올린 성공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침몰의 전조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정밀 진단해 보겠습니다. 대만은 국가의 모든 생존 동력을 TSMC라는 단일 하중 지지대에 걸고 있습니다. 이곳은 애플의 뇌부터 자율주행차의 심장까지 전 세계 모든 데이터 연산의 핵심 칩셋을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2021년 지표를 보면 이 기업 하나가 대만 전체 경제 생태계의 6%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며 전체 수출 물량의 10%를 홀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삼성전자가 현재보다 체급을 3배 이상 키워 국가를 지탱하는 것과 맞먹는 압도적 밀도입니다. 더 기이한 점은 대만 내 제조업 생산의 절반 이상이 오직 반도체라는 단일 카테고리에 쏠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3년 기준 반도체 및 관련 전자 파트의 비중은 무려 7.5%에 달합니다. 이는 한국의 23%와 비교해도 2배 반이나 높은 극도로 편중된 포트폴리오입니다. 대만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정밀 공정 라인으로 동기화된 셈입니다. 이 지지대의 실적은 수치상으로는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난 경영지표에서 매출은 34% 가까이 급증했고 영업순이익은 43%를 상회하는 폭발적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100원의 투입으로 45원의 마진을 남기는 놀라운 수익 구조입니다. 전 세계를 휩쓴 AI 혁명의 파동을 그대로 흡수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수익성이 오히려 시스템 전체에는 독소가 되고 있습니다. 특정 기업의 주가 등락만으로 국가 전체 자본시장이 요동칩니다. 단일 지지대의 미세한 균열에도 국가 경제라는 천장이 무너질 수 있는 극도로 불안정한 구조가 고착화된 것입니다. 2024년 7월 기준 이 기업의 시가총액은 대만 증시 전체 하중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차순위 기업들과는 10배 이상의 격차가 벌어지는 기형적인 비대칭 구조입니다. 치명적인 문제는 이 화려한 기둥 아래의 다른 산업들이 고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80년대만 해도 대만은 IT 조립과 하드웨어 생산의 다양한 허브였으나 이제는 반도체 외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모듈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대만 기업 대다수는 독자적인 브랜드 없이 타사의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하이브리드 하청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이는 독자적 지식재산권을 가진 한국의 대기업들과 달리 항상 비용 절감과 저임금이라는 한계 속에서 부가가치를 쥐어짜야 함을 의미합니다. 첨단 칩셋을 제외하면 남의 설계를 대신 구현하는 실행 조직일 뿐인 것이죠. 이런 단일화된 구조는 대외 충격에 극도로 취약합니다. 시장의 수요가 꺾이는 순간 이를 완충해줄 보조 엔진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영광이었던 선택과 집중이 이제는 대만 경제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단 하나의 기둥이 무너지면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위험한 게임이 종착역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독보적 지위에 가장 큰 균열을 내는 존재는 뜻밖에도 우방인 미국입니다. 미국은 대만의 핵심 설계도와 숙련된 전문 인력을 자국 영토 내로 강제 이식하려는 프로젝트를 실행 중입니다. 전직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TSMC에 1,400억 달러 규모 자국 투자를 이끌어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사상 단일 외국 기업의 투자로는 유례가 없는 거대 규모입니다. 미국의 의도는 단순한 생산시설 유치가 아닙니다.
제조 공정뿐 아니라 패키징 기술과 원천 연구센터까지 모두 미국 본토에 뿌리내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결국 대만의 핵심 지적 자산을 미국이라는 새로운 그릇으로 옮겨 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2030년 초반이 되면 대만이 수십 년간 독점해온 초미세 나노 공정 기술이 미국 본토에서도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이는 대만의 유일한 생존 무기였던 기술 독점권이 사상 초유의 도전을 받게 됨을 뜻합니다. 미국의 포섭 전략은 매우 정교합니다. 이 시나리오가 완성되면 대만의 협력 네트워크는 통째로 미국으로 거점을 옮겨야 하며 결과적으로 미국 내에서 모든 반도체 사이클이 완결되는 폐쇄형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대만이 가진 모든 노하우를 통째로 흡수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미국 내 제조 원가가 대만보다 50%나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이식을 강행하는 이유는 오직 안보 자립 때문입니다. 실제 난관은 미국 내 설계 인력은 풍부하지만 현장의 정밀 공정을 수행할 숙련된 기술자와 의지 있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대만의 핵심 엔지니어링 그룹을 통째로 이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 여론은 이 현상을 공포 섞인 시선으로 주시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치가 대만의 미래 생존권과 현재의 수익을 맞바꾼 악마의 계약기라는 혹평까지 쏟아냅니다. 2030년대 중반 핵심 인프라와 기술이 미국으로 완전히 전이된 후에도 과연 미국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대만을 지켜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터져나오는 이유입니다. 업계의 거물 모리스 창 역시 자유로운 기술 교류의 시대는 종말을 고했다며 시대의 변화를 탄식했습니다. 대만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누려온 독점적 권위가 해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자국 중심주의는 대만의 미래 동력에 회생 불가능한 타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유일한 방어 기제였던 기술 독점이 무력화되는 순간 국제사회에서 대만이 차지하던 전략적 가치 역시 급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만을 압박하는 것은 서방의 요구만이 아닙니다. 인접한 중국이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추격하며 대만의 기술적 고도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글로벌 반도체 생산의 약 50%를 한국과 대만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아직 12% 수준의 점유율로 추격 중이지만 한일 및 대만 공급망에 균열이 생기는 순간 그 공백을 메울 1순위 후보입니다. 중국의 투자 규모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자국 반도체 자립을 위해 투입되는 자금만 약 2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아직 최상위 공정에는 미치지 못하나 그 거리감은 매일 좁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포석은 매우 냉정합니다. 이들은 단순히 영토의 확장을 넘어 전 세계 반도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거대 전략을 수행 중입니다. 정치적 통합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짜 목적은 경제적 헤게모니의 탈환인 셈입니다. 더 소름 돋는 시나리오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사시 대만과 한국의 공급망을 마비시키거나 파괴하고 그동안 구축해둔 자신들만의 독립적 공급망으로 세계 시장을 대체하려는 계획을 가동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글로벌 공급 중단 사태가 벌어져도 중국은 미리 준비된 독자 노선으로 시장을 독점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인재 영입 방식 또한 치밀합니다. 천인 계획이라 불리는 정책을 통해 핵심 연구진과 임원들에게 국경 없는 이동권과 수억 원의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이 달콤한 유혹에 대만과 한국의 핵심 브레인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 기업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파격 그 자체입니다. 배터리 거물 CATL 같은 기업은 한국 인재들에게 기존의 몇 배에 달하는 연봉을 보장하며 기술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 앞에 수많은 전문 인력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중국의 장기적 야욕은 현재의 기술을 따라잡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양자 역학 기반의 컴퓨팅이나 차세대 메모리 분야에 선제적으로 자본을 투입해 게임의 규칙 자체를 뒤엎으려 합니다.
이는 기존의 격차를 줄이는 것보다 아예 새로운 경기장을 만들어 1위로 올라서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러한 중국의 다각적 공세는 대만이라는 타워에 심각한 하중 부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국의 또 다른 치명적 균열은 내부의 인적 자산이 국가를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핵심 엔지니어들의 해외 이주 속도는 갈수록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자국 기업의 해외 진출과 맞물려 핵심 브레인들이 통째로 유출되는 두뇌 탈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출은 특정 방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동아시아의 기술 강국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현상이지만 대만은 언어적 장벽이 낮은 중국으로의 유입이 더해져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젊은 세대가 마주한 현실은 극도로 황량합니다. 대만 내부의 목소리에 따르면 TSMC라는 황금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최고 학부를 졸업해도 월 200만 원도 안 되는 처참한 임금에 갇히게 됩니다. 특히 비공개 계열의 처우는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특정 산업 외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예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제는 인접한 중국의 대도시들보다도 신입사원의 실질 소득이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적 우위는 이제 옛 이야기가 되었고 중국의 거점 도시들이 대만의 삶의 질을 추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대만의 기형적인 산업 구조가 이러한 이탈을 부채질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위탁 생산에 치중하다 보니 이익률이 낮고 이는 필연적으로 직원들의 처우 개선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특히 안보와 직결된 기술 분야의 인력 이동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최근 대만의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에 한국의 은퇴 기술자들이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기술이 필요한 곳에 인재가 모이는 냉혹한 시장 논리가 국가 안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가장 뼈아픈 실책은 미래를 짊어질 청년들의 희망이 증발했다는 점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주거 비용과 제자리 걸음인 임금은 젊은이들의 시선을 해외로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도체 성공이라는 화려한 간판 뒤에는 성장이 멈춘 세대의 고통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붕괴 또한 정해진 미래입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머지않아 기술 공정을 지탱할 인력 자체가 사라질 것임을 예고합니다. 현재는 반도체로 버티고 있지만 시스템을 돌릴 사람이 없는 미래에 경쟁력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대만 정부의 대응은 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습니다. 단기적 수치 방어에 급급해 장기적인 인재 보존 전략을 세우지 못한 결과입니다. 대만의 화려한 성공 이면에는 청년 세대의 비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반도체로 벌어들인 막대한 자본이 생산적인 투자 대신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 젊은이들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의 주거비는 서울의 광기와 닮아 있지만 저렴한 공공주거 인프라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은 한국보다 훨씬 가혹합니다. 더 기막힌 사실은 주차장 비용입니다. 집을 사는 것과는 별개로 주차 공간 하나를 확보하는 데만 수억 원이 소모되는 기형적인 시장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간신히 집 문제를 해결해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셈입니다. 세대 간의 자산 불평등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기성세대는 적에 선점한 부동산으로 막대한 이익을 누리지만 청년들은 아무리 땀 흘려도 내 집 마련의 꿈조차 꿀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분노는 2014년 해바라기 운동이라는 대규모 저항으로 폭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역협정 반대를 넘어 성장의 혜택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국가 시스템 전체에 던진 강력한 불신임 투표였습니다. 정부의 처방은 늘 겉핥기에 그칩니다. 반도체 설계 분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는 있지만 기초산업 생태계가 붕괴한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은 요원합니다. 설계 역량은 단순히 지원금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은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과거 대만 청년들의 비상구였던 홍보나
해외 취업 기회마저 차단되면서 이들이 느끼는 폐쇄 공포증은 극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이 악순환이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도체로 쏠린 자금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다른 산업의 토양은 더욱 황폐해집니다. 특정 기업에 입성하지 못하면 낙오자가 되는 사회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시한폭탄입니다. 미래의 지력이 나라를 떠나면 기술 제국은 속이텅 빈 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화려한 반도체 성공의 대가가 청년 세대의 미래를 담보로 한 것이라는 사실이 대만의 가장 아픈 진실입니다. 대만의 위기는 이제 경제의 영역을 넘어 지정학적 폭풍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기술적 자신감이 중국에 대한 강경책으로 이어며 양안 관계는 사상 최악의 빙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2024년 선거에서 독립 성향의 정부가 재집권하자 중국은 이를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군사적 포위망을 좁히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 자국민 정체성이 강화될수록 중국에 대한 거부감과 충돌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세는 매일 눈으로 확인될 만큼 노골적입니다. 2023년 한 해에만 수천 번의 도발이 이어졌으며 이는 대만을 물리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한 정밀한 연습으로 분석됩니다. 단순한 위협을 넘어 실제 통제 능력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압박 또한 전방위적입니다. 각종 규제를 통해 대만 기업의 숨통을 조이고 있으며 관광 산업을 무기화해 민생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때 넘쳐나던 관광객이 끊기며 지역 상권은 고사 위기입니다. 내부의 정치적 균열은 이러한 외부 위기에 대응할 힘조차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노선의 차이로 국방 전략과 예산 집행이 사사건건 발목 잡히며 거대 위협 앞에 나라가 두 갈래로 찢겨 있습니다. 홍콩의 몰락은 이들에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이웃의 현실을 목격하며 대만 사회에는 오늘의 홍콩이 우리의 내일이라는 짙은 먹구름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안보 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복무기간 연장 같은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거대 화력 앞에 선 이들의 전략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고슴도치 전략이라 불리는 비대칭 전술을 추진 중이나 국제사회에서 대만의 외교적 입지는 날이 갈수록 좁아지고 있습니다. 반도체라는 카드를 쥐고도 정치적으로는 철저히 외톨이가 되어가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가장 뼈아픈 건 절대적 보호자라 믿었던 미국에 대한 의구심입니다. 미국의 수장이 자국 기술을 도둑 맞았다고 표현했던 과거의 발언들이 회자되며 과연 위기의 순간에 미국이 대만을 위해 피를 흘릴 것인지에 대한 불신이 독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대만은 여러 방어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문제를 키우는 악수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공정의 해외 이전을 최소화하고 차세대 기술에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는 기술 방패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인력이 떠나는 상황에서 공정 단계를 쪼개 정보를 은닉하는 방식은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또한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여러 국가와 손을 잡으려 하지만 이 모든 움직임 역시 미국의 전략적 영향력 아래에 있어 진정한 독자 노선을 걷기는 불가능합니다. 군사적 게릴라 전술 또한 압도적인 화력 차이 앞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청년들에게 무기를 들리고 훈련 시간을 늘려도 근본적인 화력의 열세를 극복하기엔 한계가 명확합니다. 정부는 AI 인재 수십만 명을 양성하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내놨지만 정작 키워낸 인재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나라를 떠나는 현실 앞에서는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책들이 반도체 편중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산업의 토양은 더욱 메말라가고 군사비 지출은 경제의 발목을 잡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지수는 임계점을 향해 달려갑니다. 외부의 정세 변화 역시 대만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는 무력 충돌의 비용을 키우고 있지만
이는 긴장 완화가 아닌 각자의 입장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타협의 여지는 사라지고 강대강이 대치만 남았습니다. 대만의 생존 대책들이 오히려 스스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는 형국입니다. 대만의 진정한 위기는 경제 지표 너머에 있습니다. 하나의 성공에 모든 것을 걸었던 올인 전략이 이제 국가 시스템의 유연성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명확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기술력이라도 영원할 수 없으며 단일 산업에 종속된 성장은 언젠가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 역시 이 냉혹한 패권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성공이 만든 거대한 함정을 경계해야 할 시점입니다. 대만은 성공에 취해 미래의 다양성과 청년의 삶을 방치했고 이제 그 청구서를 받아들었습니다. 기술은 이식당하고 안보는 위태롭고 인재는 떠나가는 삼중고입니다. 특정 분야의 의존도를 줄이기엔 이미 실기를 했고 그렇다고 현재의 수익을 포기할 수도 없는 딜레마입니다. 부동산 광풍과 정치적 분열은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대만의 미래는 이 거대한 구조적 결함을 얼마나 냉철하게 인정하고 수술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이 곧 몰락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마천루가 붕괴를 멈추고 새로운 지지대를 세울 수 있을지, 아니면 자신이 만든 성공의 무게에 눌려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대만의 위기는 성공 자체가 만들어낸 가장 위험한 덫입니다. 반도체 하나로 세상을 호령했지만 그 이면에서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방은 기술을, 경쟁국은 시장을, 청년은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대만의 오늘은 가장 뼈아픈 예방주사입니다. 기술 패권의 냉혹한 본질과 균형 잡힌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졌지만 대만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산업의 생태계를 더욱 두텁고 다양하게 다져야 합니다. 다음 분석에서는 한국이 이 구조적 함정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생존 매뉴얼을 다뤄보겠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대만의 구조와 무엇이 다른지, 우리 정부의 방어 전략은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위험 신호는 없는지 정밀 타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의 반도체 의존도가 대만만큼 위험한 수위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분석을 댓글로 남겨주세요.